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50대 아저씨들이 타는 그런 차라고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디자인도 조금 더 영해지고 세련돼지고 하면서 20대, 30대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가격대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좀 접근하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쌍둥이 아빠이다 보니까 그 쌍둥이 유모차의 기준을 좀 잡고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사실 이 쌍둥이 유모차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트렁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만족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은 문화들 중에서도 실용도, 레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승용보다는 SUV를 선호하게 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GV70은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20대 분들도 뭔가 갖고 싶은 드림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두 줄 라인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확립이 된 게 GV70이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선형에다가 스포티한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하나하나 같이 다 예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가장 메리트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 30대, 40대 초까지만 딱 봐도 그냥 탈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커버할 수 있는 크기고 가장 좋은 거는 저기 측면에서 봤을 때 루프 라인 거기에서 한번 매료되니까는 이제 다른 차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전차가 인피니티 EX35에 2010년식 3.5 자연흡기 엔진이었거든요. 그 차가 자연흡기 302마력. 네. 근데 차체는 이것보다 더 작았어요. 이 차체 크기에 380마력 54토크. 처음 타봤어요. 트윈 터보 엔진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흡기에서 못 느꼈던 그 뒤에서 밀어주는 토크발? 그런 거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GV70 같은 경우는 시승을 3번 넘게 했습니다. 동급 라인이었던 2.5 터보 차량도 했었지만 3.5도 진행을 해보고 타보고서 느낀 거는 2.5 터보에 저는 4기통이지만은 304마력에 43 토크여가지고 사실상 기존에 탔던 차량들보다는 사실 힘이 충분히 넘치거든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디젤 차를 샀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디젤을 선택했냐? 이 전차도 아우디 A7 디젤을 탔었고 그다음에 뭐 계속 디젤만 타왔어서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차는 디젤 중에 2.2인데도 202마력에 45토크라서 초반 가속도 시원하게 한 130에서 140까지는 그냥 쭉쭉쭉 잘 나가니까 뭐 힘에 대해서도 사실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그 정도 속도 낼 일은 없잖아요. 다 안전주행 하면서 하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힘에서나 그런 면에서는. 사실 2.5 GV70 운행을 하다가 전기차를 한번 몰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저도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가 지금 4대째인데 2대째는 잘 몰랐어요. 3대째부터는 딱 놓는 옵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드라이브,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무조건 그건 필수.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럼 가속 방지턱에서 내비게이션 기반을 할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사륜 그리고 32kW의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어떤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느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늘 다니는 길이 저는 오르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여러 가지 타더라도 이제 오르막 올라가는 것도 미션이 이제 변속되는 순간과 이렇게 차가 좀 더뎌지는 느낌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게 없다는 게 너무 만족이 드는 거예요. 고속 주행을 하거나 이제 주행할 때 느낌이 딱 바로 오는 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무겁잖아요. 앞쪽이 많이 무게가 쏠리는 느낌? 근데 이 전기차는
바닥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고 하부에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운행 질감은 진짜 최고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를 타기 전에 3.5 터보를 시승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힘과 가속력과 그 전 차에 비해 편의성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나오기 전에 딱 탔을 때 이 차다 했는데 계약은 2.2로 해서 나오고 나니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차이를 느꼈던 건 저는 사실 AWD가 들어간 사양이 아니고 후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덕길 올라가거나 이럴 때도 사실 스포츠 모델 때는 좀 여유롭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체감이 많이 되고 아무래도 시승 전과 시승 후에 느꼈었던 차이는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봐도 이쁘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런 어떤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후측면 라인 아까 말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이랑 이렇게 봤을 때 그 우선 머플러 그 배기구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팁이 그 차이에서 좀 뻑같죠. 그리고 비율이 되게 잘 맞은 그런 느낌. 디자인 하나는 최고 인정.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에 그 트렁크의 그 굴곡, 요런 빵빵함에 매력이 됐고, 그 다음에 쿼드램프에 그 두 줄로 나왔을 때 그 야간에 그 빨간 불빛이 나오면 엄청 매혹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매력적이게. 뭐 두 줄 라인 자체에 뭔가 결정체가 사실 저는 GV70이라고 생각해요. GV80의 라인도 이쁘고 G80 라인도 이쁜데 그 저희 스포일러 부분에도 불이 예쁘게 들어와요. 그냥 일자가 아니라 그렇죠. 곡선이 곡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뒷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의 차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이게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용성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공조기 버튼 경우도 터치 화면 같지만은 누르면은 화면 같지만 누르면 터치 버튼식으로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버튼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다 숨겨놨어. 네. 그런 그런 것 거 같아요.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프리미엄답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유선형의 디자인과 단순함 이런 것들이 되게 어울리게 잘 조합을 맞춘 느낌. 저희가 차량 구매함에 있어서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사양에서부터 차별점이었던 게 뭔가 최첨단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문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제네시스 GV70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 같은 경우에 위치를 참 배열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같이 차를 타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맞아. 프로필에 따라 운전석 위치나 아니면 맞아. 제가 뭐 했었던 개인적인 설정들이 다 불러와지니까 그런 기능은 참 개인화된 거에 맞춰서 지문인식으로 하는 거가 되게 편리했고 그리고 스마트 키를 안 갖고서 잠깐 차를 뭐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되게 급할 때 차 키를 못 찾거나 아니면 없을 때 그냥 빠르게 가가지고 핸드폰 갖다 찍고 지문인식 해가지고 그냥 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너무 편해요. 네. 우리 다 어차피 제네시스 똑같은 기종이니까 서로 연락처 알고 이렇게 다 저장돼 있으면 뭐 관용 씨한테 뭐 내 위치 공유해줘 하면은 내 위치 공유해줘서 내비게이션에 그 차랑 내 차랑 위치를 알면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속도도 네, 속도 너 어디까지 왔어? 나 어디쯤 왔어? 그러지 말고 네 위치 공유해줘 막 이러면은 누구한테 위치 공유 좀 해줘 음성 인식으로 해주면 알아서 걔한테 가고 내가 어디쯤 왔다는 게 걔한테 핸드폰으로도 보이지만은 뭐 차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와이프 픽업하러 갈 때 길 사정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와 있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뭔가 통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미리 그 공유를 해놓으면은 몇 속도로 어디 위치에서 얼마나 오고 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속도까지 대비가 나오고. 되더라고요. 뭔가. 혹시 제네시스한테 바라는 점 아니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 저는 일단 지금 GV7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프리미엄 차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납 공간이 매우 작다. 네, 이건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70뿐만 아니라 G70, G80, GV80도 다 타시는 유저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또 SUV인데도 불구하고도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어요. 우리 운전석에 손잡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그걸 빼고 그 케이스만 넣어줬어도 어땠을까? 시트를 넘길 때 저희가 이렇게 당겨서 하잖아요.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소렌토급들의 차는 버튼 눌러서 접는 기능도 있고 뭔가 그래도 프리미엄 SUV인데 사람들이 다 좋게 보다가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당겨서 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점수는요 99점입니다. 제 인생의 첫 SUV이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9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99점을 주고 싶은데요. 되게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지만 1점을 감점한 이유는 서비스 센터 자체를 좀 더 저희만을 위해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좀 저희가 좀 제네시스 오너로서 좀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0점인데요. 동력 성능이나 파워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99점입니다. 다만 아까 그 말했던 단점, 뭐 서비스 센터도 있었지만 뭐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것만 좀 보완해줬으면은. 일단 저는 지금 전기차의 점수를 보면 98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 차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차를 만드는 분들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98점의 만족.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2.5 가솔린보다 디젤이 엔진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근데 왜 소모품 교환은 3회밖에 안 주는 거야? 아 그래요? 소모품 교환 3회밖에 안 준다. 디젤.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5회로 변경해야 됩니다. 5회로. 그럼 전기차 사시면 돼요. 전기차 가야 되고. 소모품 교환이 없어요. 웃긴다. 그렇죠.